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뮌헨 현대미술관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피카소 전시를 철수했습니다. 그 자리에 단 한 사람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온 13살 소녀의 작품이었습니다. 소더비 경매장에선 그녀의 작품이 3억에서 단 5분 만에 30억 원까지 치솟았고 전 세계 컬렉터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피카소보다 낫네. 사연 들어보시죠. 근데 야, 부산이 저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모 여기 뭐 있는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곳은 미술관이 아니에요. 제 방이랍니다. 부산의 평범한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카메라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벽면 전체를 채운 그림들. 마치 프랑스 루브르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방 전체를 압도하는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13살 채연이가 자랑스럽게 그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 50cm의 조선시대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지에 그려진 니 부산 가봤나? 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부산의 전경을 담은 이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알 수 없을 정도의 세밀한 디테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119일 동안 그렸어요. 매일 학교 갔다 와서 6시간씩이요. 주말에는 10시간도 그렸어요. 밥 먹을 때랑 화장실 갈 때만 빼고요. 믿기지 않는 집중력입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ADHD를 의심받았다는 채연이가 어떻게 이런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림만 그릴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채연이의 손길이 닿은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 깡통시장의 활기찬 상인들, 국제시장의 북적이는 인파까지 부산의 구석구석이 한 화면에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장소를 그녀가 직접 방문하고 스케치했다는 점입니다. 구석구석 걸어다녔어요. 사진만으로는 그곳의 냄새, 소리, 사람들의 표정이 안 담기거든요. 제 그림에는 제가 느낀 모든 감각이 들어있어요. 채연이가 붓끝으로 가리킨 곳은 그림 중앙에 그려진 커다란 눈이었습니다. 처음 보면 그저 눈에 불과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속눈썹, 그냥 선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춤추는 사람들이에요. 각각 다른 춤을 추고 있죠. 한 사람은 탈춤, 또 한 사람은 발레, 다른 사람은 힙합. 우리 모두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니까요.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 있는 해석이었습니다. 그저 뛰어난 솜씨만 갖춘 게 아니라 탄탄한 철학과 메시지를 그림에 담아내는 능력까지 겸비한 아이였습니다. 채연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우리의 질문에 채연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따돌림을 당했어요. 제가 그림만 그리고 책만 읽고 다른 아이들과 달랐거든요. 그때 이해했어요. 다름이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린 나이에 겪은 상처가 깊은 예술적 통찰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다른 그림들도 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퍼즐로 표현한 나를 찾아서 상상 속 세계를 그린 이매지네이션, 바닷속 생태계를 통해 사회 계층을 표현한 심해. 어느 하나 평범한 아이의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얻는 거니? 우리의 질문에 채연이는 방 한쪽에 있는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철학, 과학, 역사, 문학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요.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읽죠. 그리고 뉴스도 자주 봐요. 제 또래 친구들이 유튜브 볼 때 저는 다큐멘터리를 봐요. 세상에는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책장의 한 구석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겸재정선,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
이중섭과 같은 한국 미술의 거장들에 관한 화집이 정성스럽게 꽂혀 있었습니다. 채연이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을 때 소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화가들을 좋아하니? 우리의 질문에 채연이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분들은 제 영웅이에요. 그녀는 김홍도의 화집을 조심스레 꺼내며 말했습니다. 단원 선생님의 그림은 보면 웃음이 나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씨름하는 장면. 그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일상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채연이는 다음으로 정선의 화집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경외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선 선생님의 산은 진짜 산보다 더 산 같아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산의 기운, 숨결까지 그려냈거든요. 10살 때부터 인왕제 색도를 따라 그리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이어서 신윤복의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신윤복 선생님은 특히 여성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천재셨죠. 제가 표정이나 손동작을 세밀하게 그리는 건 모두 선생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중섭의 화집을 꺼냈을 때 채연이의 목소리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이중섭 선생님은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6.25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져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그 소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지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그렸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나는 나비야 작품을 그릴 때 많이 생각했어요. 채연이의 스케치북을 보니 정선의 산수화를 연습하고 신윤복의 인물 표현을 익히고 이중섭의 감정적 필치를 탐구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미술의 정통을 독학으로 익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무언가를 찾았어요. 정선 선생님은 중국화가 아닌 우리의 진짜 산수를 발견했고, 김홍도와 신윤복 선생님은 왕과 양반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삶을 그렸죠. 이중섭 선생님은 전쟁의 아픔을 뛰어넘는 생명력을 표현했고요. 저도 제 시대를 담아내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었습니다. 채연이는 한국 미술의 계보를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이어받아 재창조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양 미술만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그림에는 서양에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제가 꼭 그걸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채연이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전통 미술관만 가면 몇 시간이고 한 작품 앞에 서 있곤 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창문 블라인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창문 너머 풍경이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창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작업실이에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들이 있는 공간이죠. 블라인드 너머에는 모던한 액자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들이 있었고, 이 작품들이야말로 세계 미술계가 열광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블라인드 뒤에 펼쳐진 공간은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채연이의 내면 세계가 가장 솔직하게 표현된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만 있었고, 오래된 목재, 이젤과 전통 붓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 미술 시간에는 이런 그림은 안 그려요. 선생님들이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만 그리는 작품들이에요. 벽에 걸린 처음 보는 채연이의 그림들은 앞서 본 작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더욱 깊고 더욱 무거운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사한 색감의 나비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나비의 날개마다 주름진 노인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묘한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나는 나비야라는 작품이에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채연이의 말에 우리는 숙연해졌습니다.
13살 소녀가 어떻게 이런 무거운 역사적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작년에 학교에서 위안부 역사 특강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할머니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수요 집회 영상을 보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림이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채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자유롭게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못 이룬 그 바람을 적어도 제 그림 속에서만이라도 이루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과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모습에 카메라를 들고 있던 우리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제목의 작품이었는데 화면이 수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위쪽에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모습이, 아래쪽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공간을 구분짓는 선이 딱딱한 직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작은 얼굴들로 이루어진 곡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 이야기예요. 저희 또래 친구들이 이런 현실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렸어요. 그 경계선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격차를 만들고 또 우리가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바로 옆에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마지막 북극곰이란 작품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전쟁의 참상을 그린 폭격 후 나는 장난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13살 아이가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와 표현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왜 그리게 됐니? 우리가 물었습니다. 채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어린이다운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느끼는 세상이 이런데 제가 그린 그림이 어떻게 다를 수 있죠? 어른들이 외면하는 것들을 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리고 어쩌면 제 그림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아름다움과 추함,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눈길을 끈 것은 창가 가장 환한 곳에 놓인 작품이었습니다. 봄이 오면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다양한 민족의 아이들이 손을 잡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작품만큼은 유독 밝고 희망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는 미래예요. 언젠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 그릴 거예요. 이러한 철학적 깊이와 사회적 통찰력이 바로 소피아 로젠탈 큐레이터를 사로잡은 요소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피카소는 형식을 혁신했지만 채연이는 예술의 본질적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채연이의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채연아, 내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소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대신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뭐니? 깡깡이 마을에 가보고 싶어요. 제 그림에도 깡깡이 마을이 있는데 자료만 보고 그렸거든요. 이번엔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싶어요. 그곳에 살았던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채연이와 함께 부산의 영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질 예상치 못한 감동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도 다리를 건너 깡깡이 마을로 향하는 길, 채연이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에 담았던 곳을 실제로 방문한다는 것, 그것도 카메라와 함께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연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깡깡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니? 우리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선소가 있던 곳이에요. 철로 만든 배 표면에 생긴 녹을 망치로 떨어내는 작업 소리가 깡깡 들렸다고 해서 깡깡이 마을이란 이름이 붙었대요. 제 그림에도 이 마을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 정말 설레요. 그녀의 말처럼 깡깡이 마을은 한국 근대사의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1950에서 70년대 국가 재건과 산업화 과정에서 이곳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깡깡이 아지매라 불리던 여성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골목길을 따라 알록달록한 벽화들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흔적과 현대 예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채연이는 스케치북을 꺼내 들고 마을 곳곳을 메모하듯 그려나갔습니다. 우리는 깡깡이 역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40년 전 이곳에서 일했던 깡깡이 아지매 중 한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린 아가씨가 우리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니 반갑구나. 할머니는 채연이의 손을 꼭 잡으시며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는 말이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아이들 학교 보내기 힘들었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배에 매달려 녹을 떼내고 페인트 칠하고 그랬지.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 담그고 일했으니 지금 내 손가락이 이렇게 굽었잖니. 할머니가 보여주신 손가락은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채연이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레 만져보더니 곧바로 스케치북에 그 모습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 때문이지. 우리 자식들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말고 좋은 교육받고 더 나은 삶 살았으면 했으니까. 그게 엄마 마음이야. 할머니는 이어서 매일 아침줄 한 가닥에 몸을 맡긴 채 배 외벽에 매달려 작업하던 기억, 손끝이 터져 피가 나도 쉬지 못하고 일했던 날들, 그리고 동료 아지매들과 나눴던 정겨운 순간들까지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일하던 여자들, 다들 어디 갔나요? 채연이가 물었습니다. 많이들 하늘나라로 갔지. 남은 사람들도 다들 연세가 많고 몸이 안 좋아. 우리 이야기 기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어린 학생이 찾아와 주니 고맙구나. 말씀을 마치신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채연이도 눈시울을 붉히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요. 약속할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채연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따뜻한 교감이 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채연이는 쉬지 않고 스케치를 했고 마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해질 무렵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채연이. 그녀의 손끝에서 깡깡이 아지매의 눈물이라는 새 작품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배에 매달린 여성들의 모습, 그들의 굽은 손가락, 그리고 그 손가락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과 눈물이 캔버스를 채워갔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 기억나요? 엄마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땀방울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엄청 덥거나 엄청 힘들면 갑자기 눈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더워서 나는 눈물 반, 그 다음에 힘들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눈물 반, 이런 느낌을 담아서 그린 거예요. 우리는 13살 소녀의 놀라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히 풍경이나 인물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담아낸 역사적 기록이자 예술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연이가 완성한 깡깡이 아지매의 눈물은 그녀의 기존 작품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굽은 손가락 하나하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의 결까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감정과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갤러리 주인은 이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미술계에 있었지만 이런 작품은 처음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이 역사를 직접 봤어요. 하지만 이 아이의 눈으로 본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이를 표현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채연이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 아픔이 붓을 통해 나온 것 같아요. 그녀의 말처럼 예술이란 결국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채연이의 놀라운 재능은 기술적 숙련도를 넘어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채연이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깡깡이 마을을 떠나기 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그림 잘 그리는 아이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진 화가가 되고 싶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채연이의 이런 각오와 깡깡이 마을에서의 작품은 곧 뜻밖의 곳에서 주목받게 됩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의 특별전 초청,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 전문가들의 놀라운 평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녀가 그린 작품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뉴욕 현대미술관의 특별전 새로운 시선 동아시아의 젊은 거장들 개막식. 전 세계 미술계 인사들로 붐비는 전시장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다름 아닌 채연이의 작품 앞이었습니다. 특히 깡깡이 아지매의 눈물은 관람객들을 깊은 감동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이 소녀의 그림에는 서양인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동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큐레이터 로버트 스턴버그의 말입니다. 그는 이번 전시를 기획하며 채연이의 작품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녀의 작품이 조선시대 화가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신윤복의 월화정인과 함께 전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한국 화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채연이는 조선시대 거장들의 정신적 후예입니다. 스턴버그의 이러한 큐레이션은 파격적이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작품을 국보급 미술품과 동등하게 취급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결정은 적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전통과 현대가 숨막히게 아름답게 공존하는 한국. 미술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이례적으로 전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만난 채연이는 여전히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화가이면서도 평범한 중학생의 일상을 살고 있는 그녀였습니다. 학교 수행평가 때문에 작품 설명을 녹음해 가야 해요. 선생님께서 봐주신다고 했지만 저는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요. 그런 성실함이 채연이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특별전에 초청을 받고 뉴욕에 왔지만 그녀는 수업 진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비행기 안에서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날 전시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미술 전문가들이 채연이의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채연이 작품의 독특한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양의 입체적 표현과 동양의 여백 미학이 완벽하게 공존한다는 점. 채연이의 그림에서는 서양 미술의 원근법과 동양 미술의 다시점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피카소가 큐비즘으로 시도했던 다차원적 공간 표현을 이 소녀는 이미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프랑스의 미술사학자 앙투안 메르시에의 분석입니다. 그는 채연이의 부산 파노라마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을 비교하며 채연이의 공간 구성이 더 자연스럽고 깊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둘째, 현대 사회 문제와 전통적 미의식의 결합. 서양 현대 미술은 종종 사회 비판과 미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잃습니다. 그러나 채연이의 작품은 가장 아픈 사회적 주제마저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킵니다. 이것은 한국 전통 미술의 핵심 정신인 조화가 현대적으로 계승된 것입니다.
일본의 현대미술 전문가 야마모토 게이코의 평가입니다. 그녀는 특히 나는 나비야에서 보이는 색채의 조화와 상징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3살의 나이에 절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완성도. 제 경력 40년 동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토록 완성된 작품을 본 적이 없습니다. 피카소는 5살 때 놀라운 재능을 보였지만 진정한 자기 색깔을 찾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채연이는 이미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소피아 로젠탈의 말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평가는 처음에 과장으로 여겨졌지만 전문가들이 채연이의 작품을 직접 본 후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의 피날레는 채연이와 세계적인 미술 전문가들의 대담이었습니다. 객석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고 온라인 생중계는 전 세계 10만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채연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창작하나요? 첫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채연이는 수줍게 웃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으로 그립니다. 머리로 계획하고 시작하지만 붓을 들면 곧 모든 계획을 잊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제 손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대답에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복잡한 이론으로 설명하는 예술의 본질을 이 소녀는 단 몇 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미술과 동양 미술, 어느 쪽에 더 영향을 받았나요? 이 질문에 채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다요. 하지만 저는 그 경계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림은 결국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마음에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잖아요. 이 대답에 전문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통찰이 그들의 기존 관점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담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채연이는 지치는 기색 없이 모든 질문에 진솔하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소피아 로젠탈이 던졌습니다. 채연이,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전시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제 그림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가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꿈이에요. 대담이 끝나고 세계적인 미술 관장이자 컬렉터인 프랑수아 피노는 채연이의 부모님을 찾아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따님의 깡깡이 아지매의 눈물을 제 컬렉션에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20억 원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채연이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작품은 판매할 수 없어요. 그건 깡깡이 마을과 할머니들의 것이에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결국 그 작품은 판매되지 않고 깡깡이 마을 역사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또다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채연이의 예술적 진정성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성공적인 전시 이후 채연이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계적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독일 뮌헨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놀라운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뮌헨 미술관의 파란 둥근 지붕 아래 소피아 로젠탈은 좁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수석 큐레이터로서 그녀는 수백 번의 전시를 준비했지만 이번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나 봐. 피카소 특별전을 취소하다니. 독일 미술계에서는 그녀의 결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무모한가, 경력 자살이다. 동양 미술에 현혹된 것이라는 말들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채연이의 작품을 첫눈에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을. 채연이가 독일어로 인사하며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뉴욕 전시회 이후 2주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소피아는 감격에 찬 얼굴로 채연이를 껴안았습니다. 채연, 드디어 왔구나. 비행은 괜찮았니? 네, 8시간 넘게 독일어 공부했어요. 큐레이터님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서 잠도 안 왔어요.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채연이를 미술관 전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흰 벽면에는 채연이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는 채연이가 영감을 받은 한국 전통 미술품들의 복제화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처음으로 한국 작가만을 위한 대형 전시회를 기획했어. 채연이는 넋을 잃고 전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이토록 웅장한 공간에 걸려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게 현실인가요? 소피아가 팩트를 말했습니다. 이 전시를 위해 우리는 피카소 특별전을 취소했어. 뮌헨 미술관 12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이사회에서는 나를 미쳤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제 그들도 이해하게 될 거야. 내일 개막식에서. 다음 날 개막식에는 유럽 전역에서 미술계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전시장에 발을 들인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채연이의 작품을 마주한 순간 그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신작빛의 경계는 관람객들을 압도했습니다. 캔버스 가득 그려진 우주의 모습 속에 지구와 별들이 빛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작품 앞에 오랫동안 서 있던 한 남성이 채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와우, 놀라운 작품이요, 젊은 친구. 그는 독일의 저명한 물리학자 하일리히 슈미트 교수였습니다. 양자물리학의 권위자로 최근 다중우주 이론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어떻게 13살 소녀가 양자얽힘의 본질을 이토록 완벽하게 시각화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소. 당신의 그림은 제가 수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던 개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소. 채연이는 당황했습니다. 양자. 뭐라고요? 양자얽힘이요. 우주의 모든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이지. 당신의 그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소? 채연이는 손을 들어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미래에서 온 메시지처럼요. 슈미트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래라. 흥미롭군. 우리 물리학계에서는 시간이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논의 중이요. 어쩌면 당신은 정말로 미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소. 이 대화는 미술계를 넘어 과학계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13살 소녀의 직관이 최첨단 물리학 이론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채연이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소피아는 채연이와 독일 큐레이터들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채연이의 창작 과정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니? 베를린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물었습니다. 채연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 속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춰요. 그곳에서는 제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저가 돼요. 어제 그린 건지 일주일 전에 그린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영감은 어디서 얻니? 매일 5시간씩 책을 읽어요. 역사책, 과학책, 철학책. 친구들이 게임할 때 저는 책을 읽죠. 그리고 뉴스도 많이 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제 마음속에 쌓여요.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하듯 그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독일 큐레이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술적 천재성의 핵심은 결국 지식과 영감, 그리고 표현력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채연이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채연이의 작품 미래의 물결을 본 환경과학자 마리아 밀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그림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예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죠. 이 부분에 그려진 식물들은
우리가 연구 중인 탄소 흡수 해조류와 놀랍도록 비슷해요. 어떻게 알았죠? 채연이는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렸어요. 이런 식물들이 바다를 구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채연이의 그림 속에서 미래 기술과 사회의 모습을 발견하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건축가는 그녀의 2050년의 도시 작품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의 혁신적 개념을 발견했고, IT 전문가는 연결된 마음들에서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았습니다. 독일 언론은 이를 부산 소녀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소피아는 이런 선정적인 보도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채연이는 예언자가 아니야. 그녀는 예술가야. 다만 기존의 범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술가지. 소피아의 말처럼 채연이의 작품은 예언이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을 연결하고 인간과 자연, 과거와 미래를 하나로 엮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의 뜨거운 성공에 힘입어 뮌헨 미술관은 채연이의 작품 빛의 경계를 연구 소장품으로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피아는 이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100년 후에도 여전히 혁신적일 거야. 이건 미술관의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야. 뮌헨에서의 전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채연이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피아가 건넨 노트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예술의 역사를 바꾸고 있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예술의 힘이란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채연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드로잉 작가 황인상. 그는 채연이에게 특별한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채연아, 오랜만이구나. 독일에서 내 소식 들었어. 인천공항 도착장. 검은 베레모에 회색 코트를 입은 황인상 작가가 환한 미소로 채연이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드로잉 작가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으로 유명했죠. 황 작가님, 어떻게 여기에? 채연이의 놀란 표정에 황인상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깜짝 놀랐지? 뮌헨 전시회 소식 듣고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너희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 내가 오늘 돌아온다고.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황인상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채연아, 사실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우리 함께 그림을 그려보지 않을래? 네. 저랑요? 그래. 나와 내가 함께 작업하는 거야. 주제는 대한민국의 화합이야. 요즘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잖아. 우리가 예술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채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존경하는 작가와 협업할 기회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작업실로 가자.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황인상의 넓은 작업실에 도착한 채연이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 걸린 황인상의 작품들, 다양한 화구들, 그리고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모든 것이 완벽한 창작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작업하시다니 부러워요. 황인상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부럽다니 웃기는 소리 마라. 전 세계 미술관이 내 작품을 원하는데. 채연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그림은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을 거야.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볼까? 두 사람은 커다란 캠퍼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뉴스 보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 여당, 야당 막 많이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도 서로 편 가르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황인상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주제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구체적인 생각 있니? 채연이는 스케치북을 꺼내 빠르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모습과 그것을 둘러싼 사람들의 형태가 자유롭게 펼쳐졌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찢어져 있는 모습이요.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그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있는 거예요. 황인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와, 강렬한 이미지네. 그런데 너무 직접적이지 않을까? 예술은 때로 직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모호하면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황인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3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좋아, 그렇게 해보자. 두 사람은 아이디어를 나누며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분놀림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듯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채연이는 국회의사당의 형태와 찢어진 부분을 담당했고 황인상은 그것을 꿰매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가끔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조언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밝은 색으로 해볼까? 희망을 상징하게. 여기 사람들의 표정에 더 다양한 감정을 넣어보는 건 어때요? 꼬박 4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목소리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두 사람의 스타일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걸작이었습니다. 찢어진 국회의사당은 채연이 특유의 섬세한 필치로 표현되었고 그것을 꿰매고 붙이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은 황인상의 대담한 선으로 그려졌습니다. 완성됐다. 두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며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성취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 됐어요. 제가 혼자 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채연이의 솔직한 고백에 황인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없었다면 이런 신선한 관점은 나오지 않았을 거야. 이 작품에는 내 영혼이 담겨 있어.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며 황인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채연아,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야. 세상을 만들고 있어. 내가 20년간 찾아온 답을 13살 소녀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그는 채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는 특별해, 채연아. 내 재능은 그저 그림 잘 그리는 것을 넘어서 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건 어떤 기술보다 더 값진 것이야. 채연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가님도 그러시잖아요. 작가님 그림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황인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콜라보레이션이 잘 맞는 이유가 있네. 둘 다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합작품은 곧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현대사회와 예술의 역할 전시회에 출품되었습니다. 예상대로 큰 화제를 모았고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정치인은 이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예술이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다니. 이 그림이 여의도에 걸려야 합니다. 황인상과의 협업 이후 채연이는 더 많은 예술가들과 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 작가, 무용가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하며 그녀의 예술 세계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간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한국 전통음악가와 함께 작업해 음악에 맞춰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 공연은 유튜브에서 500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채연이의 예술 활동은 점차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어린 문화 외교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채연이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예술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연이 언니처럼 그림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미국의 9살 소녀가 보내온 그림과 함께 적힌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채연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였습니다. 황인상은 채연이의 이런 영향력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너는 이미 역사를 쓰고 있어, 채연아. 너로 인해 한국 예술의 미래는 밝아졌어. 세계를 누비며 활동하는 13살 채연이.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 부산과 깡깡이 마을의 할머니들, 그리고 평범한 중학생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평범함과 특별함 사이의 균형이 채연이의 진정한 천재성인지도 모릅니다. 채연이에게 2024년은 폭풍과도 같은 한 해였습니다. 뉴욕, 민헨에 이어 파리, 런던, 베이징까지. 그녀의 그림은 세계 각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명 미술지 아트포럼은 그녀를 21세기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 칭했고, 타임지는 세계를 바꿀 10대 인물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채연이는 여전히 부산의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빠지지 않기 위해 주말에만 전시회에 참석했고, 시험 기간에는 모든 일정을 미뤘습니다. 때로는 비행기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어느 가을 오후, 우리는 다시 채연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스케치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니? 채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거기에는 세계를 뒤흔들 웅장한 작품이 아니라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이번 주말에 오랜만에 다 같이 소풍 갔거든요. 요즘은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많이 그려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 속에서도 채연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채연이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비슷해요. 국적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결국 모두가 행복하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죠. 제 그림이 그런 공통점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채연이의 작품 세계는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감성을 융합한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채연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미술 사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술학교에서는 그녀의 작품을 분석하는 특별 강좌가 개설되었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미술 교육 과정에 그녀의 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연이의 접근법은 기존 미술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녀는 기술보다 감정을, 완벽함보다 진정성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미래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국 왕립미술학교 교수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채연이 효과라 불리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들이 더 이상 잘 그리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 반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특히 자신의 그림을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내 그림이 이상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니까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영향력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성인들도 채연이에게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공유했습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채연이를 초청해 어린 왕자와 공주들에게 미술 수업을 부탁했고, 유네스코는 그녀를 평화와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이제 채연이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소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채연이와 세계의 아이들이라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채연이의 작품과 그녀에게 영감을 받은 전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채연이는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 목표는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거나 공감을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한 그런 그림이요. 제가 그린 그림들이 세계 각국의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어떤 상이나 명예보다 더 값진 선물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는 소피아 로젠탈, 황인상을 비롯한 세계적인 미술계 인사들과 깡깡이 마을의 할머니들도 함께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켰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어요. 채연이는 김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와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우리 채연아. 너 덕분에 우리 이야기가 역사 속에 살아있게 됐구나. 전시회의 마지막 작품은 채연이의 최신작 연결된 세계였습니다. 이 그림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과 나이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은 소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제 꿈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을요. 채연이의 말에 전시장은 깊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꿈이 이제는 세계 많은 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채연이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예술 활동을 병행하며 세계 각국을 누비는 문화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 부산의 바다와 가족, 그리고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의 순수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천재라고 부르지만 저는 그저 그림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에요. 다만 제가 그린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13살 소녀 채연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채연이의 이야기는 세계가 주목하는 K아트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조선시대 정선, 신윤복으로부터 이어진 한국 미술의 뿌리 깊은 전통이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주변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한국의 천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